지리산 무슨 야생 황차래요. 어느 분이 갖다 주셔가지고 오늘 처음 개봉했거든요. 그 향도 좀 괜찮고 발효도 잘 돼 있고. 이제 저희 공복 모임은 그래도 뭐 자기 공복 모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공복 모임에는 이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공부에 대해서 좀 아마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은 조금 드물 것 같고 저희 공부 모임은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대평가든 과소평가든 그건 아직까지 자기 이 공부에 대한 명확한 스스로의 안목이 아직 그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 뭐 제가 볼 때는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아직은. 근데 이제 그래도 이 공부의 본령으로 곧장 들어가는 그런 인연은 어느 정도 심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냐면은 결국 자기 생각, 자기 의심이에요. 자기 의심. 네. 한 생각이 탁 가리고 있으면은 그 옛사람들이 티끌 하나가 눈에 있으면 그 조그만 티끌 하나가 천지를 가리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조그만치만의 어떤 의심이나 생각, 분별이죠. 분별, 망상이지. 그 분별 망상이 있으면 이 보통 우리가 본래 청정하다, 본래 완성되어 있다, 본래 완전하다 하는 이 마음을 흐려요. 그래서 깨닫는 게 특이하고 대단한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분별 망상한다는 게 정말 불가사의하고 특이한 일이에요. 특이한 일. 결국 저희 공부모임에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 그런 어떤 그 분별을 그것이 분별임을 이렇게 일깨워드리는 요 앞줄을 또 한 칸 벌려주셔야 되겠네요. 보살님이 처음처럼은 아니죠. 처음처럼이란다. 처음처럼 술이고 흐뭇한 미소 아니시죠? 아니 어느 분이 늦는다고 해서 누구신가 해서. 그래 결국은 그 망념만 스스로 망념인 줄 알면 되지 달리 없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조금 염려되는 건 뭐냐면 진짜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어디 한 군데 인연을 맺고 오래도록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그 아상이란 게 조복이 안 돼요. 결국 공부를 방해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각자 다 인연이 있어요. 요즘 보면은 어디든 나름대로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자기 인연 따라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유치원 다녔다가 유치원 배울 거 다 배우면 초등학교로 이렇게 진학하듯이 각자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 인연을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꼭
혼자 공부하지 말고 공부 모임에 나와서 여러 도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부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공부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걸 이제 전통적으로는 탁마라고 하잖아요. 탁마. 쪼고 간다. 옥석이 비록 옥석이지만 그 옥석을 쪼고 탁마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공부 모임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뭐 따따붙다 뭐 유별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공부를 왜곡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막 깨달음이니 뭐 어쩌니 그런 걸 뭐 뭘 획득하거나 뭘 얻어야 되는 무슨 지상 가치나 어떤 대단한 목표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깨달음은 자기가 사람이다라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사람인 거나 본래 깨달아 있다는 거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뭐 한 소식 했다는 둥 깨달았다는 둥 그건 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 사람들의 오해가 깊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랬고 따로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인 줄 알았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꾸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몸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직접 제가 어젯밤에 밤늦게 이제 밴드에다 글을 한 편 썼어요. 예전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시던 노 거사님의 말년 그 녹음 파일을 어느 분이 보내주셔서 듣다가 눈물을 한참 흘렸는데 그러면서 그 글 말미에 친견이란 말을 썼어요. 보통 우리는 친견한다면 뭐 큰 스님 친견한다. 어떤 대상을 이렇게 직접 찾아보는 걸 친견인 줄 아는데 그걸 이제 중의적으로 이제 제가 비유를 한 건데 이 공부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공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이 공부를 찾아 헤맬 때는 공부를 지도해 줄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사람을 만나요. 예. 그래서 이 공부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견 제가 중의적으로 쓴 건 뭐냐면 물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제가 그 글에서 친견이라는 의미를 쓴 건 뭐냐면 이 직접적인 체험을 친히 봐야 된다. 친히.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주 미세한 생각이 끼어든 상태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뭔가 미진한 느낌이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몸소 직접 한번 의심의 여지 없이 친견을 해야 돼요. 직접 몸소 봐야 돼요. 예. 몸소 바로 자기가 바로 그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둘이 없어요. 둘이 없다는 건 뭐냐면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다. 옛사람들도 이 선문에서 별무 기특사라고 했거든요. 별달리 기특한 일이란 건 없다. 근데 별달리 기특한 일이라는 걸 없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는 게 정말 기특한 일이에요. 이거는 좀 약간 조미료를 치면은 우주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러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자기 혼자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이에요. 일천성인도 엿보지 못한다. 석가모니고 예수도 이 소식을 엿볼 수가 없어요. 자기 본래 소식을. 이제 거기서 이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이 공부가 좀 이 뭐라고 하냐면 좀 풋내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것에 대해서 자꾸 좀 그래요. 예. 공부를 이제 오래 진득하게 하다 보면 본인도 그런 경계를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그런 걸 보겠지만 헐떡거려요. 이 공부 앞에서. 예. 마치 연애 초보가 이성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헐떡거리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예. 표현도 서툴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자주 이제 만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이 자연스러움이란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걸 이제 옛사람들은 익숙해진다고 하거든요. 낯선 것을 익숙하게, 익숙한 것을 낯설게. 그게 공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 공부를 통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전면적이면서도 아주 미묘한 변화예요. 완전 극적인 변화이자 그러면서도 거의 표가 안 나는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변화예요. 공부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런 변화를 이제 그런 조짐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많이 익숙해져야지만이 거의 표도 안 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남의 집 아이 이렇게 며칠 지나서 보면 쑥쑥 커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관심이 없을 때는 쟤가 언제 저렇게 컸노? 그렇게 하는데, 이제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조그만 미세한 변화도 이제 자기한테 자기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게 우리 철 들어가는 거 비슷하게 사람이 이렇게 진중해져요. 그래. 아무래도 이제 좀 서툴고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이 그렇듯이, 또는 물건 같은 것도 처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날카롭고 오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래 쓰고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다듬어지듯이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공부라고 하는 게 바깥에 따로 있는 건 줄 알면 자꾸 이렇게 소리가 시끄러워요. 근데 이게 따로 없는 줄 알면, 그 있잖아요. 이렇게 과자 하나 줘줘. 과자 하나만 줘주세요.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흔들면 소리가 나거든요. 이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없으면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아무 소리가. 이 뭐가 없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뭐가 있으면 시끄러워요. 말이 많고 시끄럽고. 근데 공부라고 할 것마저도 쑥 쉬워지면은, 그러면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 둘이 됐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근데 이 공부라는 게 사라지고 나면, 공부를 할 게 딱히 공부를 쥐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게, 그게 이제 보통 익숙해진다, 성숙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도가 따로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경계가 나타나니까 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요. 근데 도가 따로 있다는 건 뭐냐면, 그걸 보고 있는 내가 따로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승에서 아공이니 법공이니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나도 없고 법도 없다는 소리가, 그게 없다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불이라는 말이에요. 딱 이거 한 덩어리다 이거예요. 그게 조교 노원 개공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도일체고액이거든요. 도일체고액이다. 그 진실로 삶의 장애들이나 삶의 문제들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아니게끔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특이한 게 아니라 이제 당연한 일이 돼요. 당연지사. 마음의 집착이 사라지고 어떤 대상과 이렇게 갈등하는 마음이 쉬워지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모임에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럼 뭐니 해도 이제 공부의 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이 깨달음이니 뭐 좌우지간 그것이 자기의 본래 면목이니 하는 것이 진실로 무엇인지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그 깨우침이 없으면 그게 이제 공부의 출발점이거든요. 그 깨우침에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애를 쓰지만 그 어떤
이 뭐라 그럴까, 그 이제까지 찾고 헤매던 방황이 그친 다음에 그 멈춘 그 자리에서 이제 공부가 공부 아닌 공부죠. 특별히 뭘, 그 이전처럼 막 뭘 찾고 구하던 것은 아니니까. 예. 분명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분명히 찾긴 찾았어. 예. 아무것도 알 건 없는데 알긴 알았어. 예. 그게 자기 스스로 명확해서 옛사람들이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청량산을 먹은 것과 같다. 머리가 두통, 청량산이 그 두통을 치료하는 약인데 머리가 시원해진다 이 말이에요. 뭔가 가슴 답답했던 가슴과 머리가 이제 시원해지는 그런 편안함이 찾아와야 되거든요. 공부를 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헐떡거리는 마음이 쉬어지고 뭐 애써 막 찾고 구하고 집착하려는 마음이 쉬어져 가지고 그런 마음이 그냥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 그냥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고 뭘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라고 이 말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말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구업을 지은 거거든요, 이거라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잘 안 맞아요, 코드가 서로. 가리키는 사람과 그 가리킴을 보는 사람이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말이 아닌 처음에는 말을 듣게 되죠. 잘 모르니까 생각하게 되고 근데 자주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뭔가 그 서먹서먹했던 자아의 경계선이 조금 높고 나서 이게 좀 심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하게 되면 그러면 말보다 말 이전에 먼저 뭐가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미 통해 있는 이 자리가. 다만 그것이 통하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이 벽 속에 갇혀 있다가 문득 그 벽이 사라지고 그냥 아무 이 장애가 없이 아무 차별 없는 이 자리를 그냥 문득 한번 하고 이제 확인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확인, 사람들이 맨날 뭐 깨달음의 체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런 체험을 한 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기억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뭘 체험한 것 같고 깨달은 것 같고 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공부의 이제 입문이다. 이 문턱에 한 발을 집어넣은 거다 이거예요. 근데 문턱에 한 발 집어넣은 상태로 있을 게 아니라 그 문턱을 넘어서 문 안으로 쑥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문턱을 지키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문턱을 넘을 때, 문턱을 디딜 때 그 순간에 어떤 심신에서 벌어진 어떤 현상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해. 그게 뭐냐면 문고리 잡고 있는 거다. 문고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껌껌한 방에서 막 이 문을 찾아서 깨달음의 문을 찾아 있다가 딱 문고리를 잡았어. 그럼 문을 활짝 열렸어. 그래서 빛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까지 막 답답하고 암울했고 막 불안했고 이러다가 공부도 완성 못하고 이번 생 끝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답답함 속에 있다가 문득 깜깜한 그 방 안에서 빛을 확 봤을 때 그 순간 어떤 기쁨이라든지 희열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순간 있을 겁니다. 처음 그것을 접했을 때.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과감하게 이제 문을 찾았으면 들어갈 곳을 찾았으면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면 비유하자면 아주 밝은 빛 속에 들어가면 자신의 형상이 빛 속에 녹아버려요. 빛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빛 속에 녹아난다. 그래서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도 할 것도 없고 그것을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안다 그런 거예요. 닮아도 모른다 했던 거예요. 모른다. 예. 모르는 줄 안다. 예. 그거는 그것도 마지막까지 말인 거예요. 거기서 진짜 자기 그림자를 떼어내고 날아가는 천리마처럼 그림자보다 더 빨라야 된다. 그 그림자가 뭐냐면 상이거든, 상. 상이 있으면 안 돼. 상이 없이 딱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억지로 표현하자면 아주 평범한 상태예요. 아주 단순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지고의 그 가치예요. 최고의 진리야. 더 이상은 없어. 근데 그 모양은 아주 평범하고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그것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 심정, 이 자체가 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상대적으로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소식, 눈이 눈을 보는 소식은 어떤 대상을 보고 대상을 아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어제 저희 그 묘관암사 갔을 때 그 건물 주변에 원어 극근선사 오도성에 그 오도성의 내용이 첫날 밤 신랑이 뭐라고 그래요? 첫날 밤 치르는 방을 뭐라고 그래요? 신방 맞나요? 네, 국어 선생님들도 어휘 이렇게 딸려서 신방에 이제 이렇게 남의 부축을 받아서 기분 좋게 술 취해가지고 그 신방에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 구절이 가관이라. 그 소년의 풍류, 그 일단사 풍류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한다. 예. 직접 아까 말했던 친견이란 말과 같아요. 직접. 예. 그래서 그건 일단 한 번은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의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효과가 뭐냐면 모든 의문이 사라져요. 예. 그게 순간적일 수도 있고 영원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인 건 뭐냐면 그 순간에 그 경계를 맞닥뜨렸을 때는 갑자기 모든 의문에서 그래서 그런 문고리 잡은 체험을 한 사람들 가운데 거의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순간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때 착각하지. 내 공부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이런 착각을 그 당시에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주 대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나중에 그 상태를 잃어버린 것 같은, 다시 매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껴요. 일순간 그런 것이고, 우리의 오래된 너무나 거의 중독 수준에 가까운 우리의 그 옛 습관이 그냥 그 빛 속에 한 번에 녹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게 돌아와요. 그래서 마치 그게 상대적으로는 내가 예전에는 빛을 봤는데 다시 어두워진 것 같은, 그게 뭐냐면 여전히 법을 경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빛을 볼 때 밝다는 것을 아는 것하고 다시 그 빛이 사라졌다는 걸, 예를 들면 내가 깨달았구나, 내가 체험했구나 아는 거랑 내 체험이 사라졌구나 하고 아는 거랑 실제로는 달라진 게 없는데, 경계를 쫓게 되면 이렇게 어떤 기분, 느낌, 모양, 아르마리 어떤 알의 내용이 있었다가 그 알의 내용이나 기분이나 느낌의 상태가 달라지면 그것만 아는 사람은 뭐가 변한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법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고 가는 게 아니야. 몇 날, 몇 월, 며칠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라고 체험기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건. 본래 성품은 본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단순하고 평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본래 깨달았던 소리가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래 그런 줄을 몰라. 본래 그렇다는 게 뭔 줄을 몰라.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기분이나 어떤 정서적인 상태나 그런 것을 법으로, 경계를 법으로 착각했던 사람이 그래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법이 처음엔 둘인 것 같아. 그래서 절집에 가보면 시부도 보면 목동하고 목동이 찾는 소하고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처음엔 표현해요. 그러다가 이 시부도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 점점점 소를 찾아서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4도의 소를 잡아요. 그 다음에 5도의 소를 타. 그래도 아직 둘이야. 그 다음 6도의 집 타고 소 타고 집에 돌아와요. 그 다음에 7도에서 소를 잊어버려요. 소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8도에서 자기도 사라져. 이게 뭐냐?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전히 내가 있고 내가 어떤 깨달음이니 뭔가를 보거나 느끼거나 얻은 것 같다가 이것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오락가락 하면서 그 오락가락 하는 걸 통해서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란 게 원래 없구나. 그게 속아 사라지는 경험이에요. 그래놓고 가만히 있어봐. 오락가락 하고 있는 그 법을 상대하고 있는 나도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래 그게 연기가 그대로 공이다. 이제까지 깨달음이니 법이니 진리니 도니 하는 게 객관적으로 있는 줄 알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돛닦는 내가 진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일이 없구나. 그런 일이 없이 다만 팔도에 보면 다만 이론상 하나 딱 그릴 수밖에 없는 그 심정. 이론상도 마지못해서 그린 거예요. 여기는 이론상도 붙지 못해요. 다만이 그냥. 그게 바로 자기하고 즉해 있는 바로 이거다 이거야. 바로 이 경험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희미한 느낌이나 희미한 생각에 빠지면은 여전히 더 어딘가 더 가야 될 것 같고 더 얻어야 될 것 같고 더 명확히 밝혀야 될 것 같은 법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오래오래 이렇게 걸려요. 사람에 따라 그 기간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보통 최소 이 문고리 잡은 뒤에 한 10수년은 견뎌야 된다. 그리고 그게 그럴만한 게 그런 세월을 보내도 아깝지 않은 게 뭐냐면 그래야지만이 탈이 없어요. 천천히. 사람들은 생각만 효율성을 따져요. 빨리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속효심이고 치구심인데 여전히 그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빨리 이 공부를 밝히고 싶다. 빨리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뭐냐면 여전히 이걸 따로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속여요. 그래서 완전하게 뭘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오히려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그 운동 가리키는 사람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힘 좀 빼시라고. 천천히. 기본기에 충실하시라고 하는 게 맨날. 천천히.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진짜 뒤탈이 없어요. 운동 잘못해가지고 몸 다치거나 그런 것처럼 마음공부 잘못하다 보면 자기 마음 상해요. 미쳐요. 들떠요. 이 마음 공부에 이제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기본 원리가 뭐냐면 극단에서 극단으로 해요. 참 신기해.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요. 그래, 제일 재밌는 게, 예전에 막 이렇게 유물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이 돛 닦는 도판에 제법 있어요. 과거에는 유물주의자였거든. 그런 물질론자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또는 우리 정치판에 보면 80년대 학생 운동하던 사람이 보수 꼴통이 돼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극단과 극단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폐해, 그건 아주 이렇게 진짜 극단적인 얘기고 그런 폐해를 줄이고 이렇게 중도의 길을 걷는다. 편안한 어떻게 좀 안정된 공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좀 그래서 옛사람들이 말하면 그 대해나 이런 큰 스님들이 말했던 게 뭐냐면 이즉 도노야. 이치는 문득 깨닫는다. 이치 깨닫는 건 어렵지 않다. 근데 사비는 돈제다. 사비는 문득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점차 순서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그 아주 지루한 시기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공부에 좋았던 시절, 순경계 호시절, 진짜 고봉정상에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발 아래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심정인 때가 있는가 하면 그만큼 이제 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 시기가 와요. 내가 깨달았던 법이 어디로 도망간 것 같고 자기 감정, 자기 느낌 하나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아주 이상한 무력하고 나약한 느낌이 오게 되고 그 시기가 상당히 좀 지속되고 또는 공부하다 보면 더 이상 공부가 뭐 진보하지 않는 것 같은 약간 정체 시기도 있고 오히려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자기 공부가 퇴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기도 해요. 그런 시기도 있어요. 좌우지간 그 시기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금방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지 않잖아요. 청소년기라고 하는 사춘기라고 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듯이 그때 충동적이고 자기 감정을 통제 못하고 막 분을 못 이기고 뭐 즉흥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런 실수를 하는 시기가 그거잖아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의식이 성숙하는 것도 공부가 성숙하는 것도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이제 인연이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인연이에요. 제가 그 군상거사님과의 인연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저도 결국은 스승을 등졌거든요. 자기 문제가 분명하지 못하면은 진짜 소중한 인연을 만났는데도 그 인연이 소중한 줄을 잘 몰라요. 결국 자기 생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 이제 나중에 그래 뒤늦게라도 이제 그 인연이 소중했다는 사실을 깨치면 그나마 다행이 불행 중 다행이죠. 불행 중 다행. 그렇게 이렇게 돌아보면은 근데 그를 참 사람과 사람이 인연 맺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재석의 인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뭡니까 부모 자식 배우자 인연도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법의 인연이라는 것도 이게 왜냐하면 아직 아상을 스스로 조복시킨다. 아상에서 자기 힘으로 아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제멋대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 과정에서 이게 세속적인 교육이든 이 출세간의 공부든 교육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드러난 게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은 교육 과정이 중요해요. 드러나지 않은 교육 과정은 뭐냐면 인격과 인격 사이의 만남이에요. 내 인격은 이렇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옆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겪다 보면 저 사람의 성품이 저렇다는 것을 저 사람이 내 성격은 말이야 설명 안 해줘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모종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의 가풍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도 보고 배운 거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때 뭐 그런 욕 많이 하잖아요. 저 보고 배운 거 없는 놈. 보고 배운 게 없다. 그건 뭐냐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산속에 이렇게 그 화전민 부부가 이렇게 농사지어서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날 밤 강도가 들어서 강도가 그 남편을 죽이고 없는 살림을 이렇게 다 털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은 그냥 정신이 반쯤 나가고 근데 하필이면 그 근처에 어떤 노스님하고 동자승 하나가 지나가고 있다가 그 포졸들이 이제 범인을 찾다가 하다가 그 근처에서 본 거예요. 그 사람 잡은 거야. 그 근처에 지나간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어. 그 비슷한 시각에.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범인이지 하면서 막 다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정신이 반쯤 나간 부인한테 이놈이 그놈이니까 그러니까 정신 반쯤 나간 부인이 뭐 알겠어요. 그런 거 같다고 하니까 막 하고 저놈 당장 때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변명도 안 하고 이렇게 자기를 변호할 생각도 안 하다가 이제 초주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노스님이 자기 동자한테 그런 거예요. 야, 얘야, 내가 목이 마르니까 나
물 한 잔만 떠다 다오. 이제 처형 앞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동자가 그 자리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묶여서 있다가 물 한 잔 이렇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사뿐히 일어나가지고 조심조심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표주박에다 물을 뜨는데, 그 스님 이제 마지막 마시는 물이잖아. 이제 이거 마시고 죽어야 되니까, 처형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표주박에 가득 물을 부었는데도 한 방울에도 흘릴까봐 조심 해가지고 이렇게 싹 공손하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도 동자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떠온 말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조심조심 마시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저 사람 앞만 봐도 저런 사람이랑 저런 동자한테 저런 대접을 받는 저런 어른이라면 아닌가, 우리가 뭐 잘못한 것 같다 하면서 오해가 풀려서 뭐 했다는 옛날 이야기 한 토막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습니다, 뭐 저렇습니다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행동 거지로 진실로 이게 그런 거를 이제 체화라고 하는 거거든. 체화. 마른 지혜가 아니라, 예? 입만 살아서 하는 마른 지혜가 아니라 진실로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도가 따로 없으면 바로 이 삶이 도거든요. 예? 여기서 일거수일투족. 예? 그것이 이제 삶이 그대로 도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도노돈수가 어떻고 도노점수가 어떻고 뭐 이사무예가 어떻고 사사무예가 어떻고 뭐 주시자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개념 노름이에요. 개념 노름. 딱 그치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들어가면 바로 지금 이거예요. 여기서 일체 의심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여기서 이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 무슨 다른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명지에서 오셨어요? 네. 네. 차 한잔 하세요.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죠. 예? 왜? 많이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욱하지 않으려고 지금 너무 조용해서.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짜장. 저 어떻게 여기? 어떤 아는 스님이 소개를 하셨어요. 한번 들어. 부산에 계신 스님이? 아니에요. 경기도 계신 스님. 경기도요? 네, 안산에 계십니다. 안산? 네. 안산? 일반 네, 그렇게 비구니 스님. 안산? 안산에?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오늘 그냥 걸으려니 하고 왔더니 4시 40분에 출발했는데 지금 도착했어요. 뭐 지하철? 아니요, 차를 지금 맹지는 교통이 아, 불편해가지고 그죠. 예, 지하철 운전해서 오셨어요? 아, 그러면 오래 걸리죠. 요즘 또 시내로 들어가니까 대목, 엄청 대목 앞두고 교통도 잘 하니까 차 좀 드세요. 예. 자, 이제 네. 그 스님이 유튜브 들어보라고 하셨다고요? 그래, 들어보셨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직접적으로 선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치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많이 고마웠습니다. 이전에 뭐 이런 공부 하셨어요? 네, 뭐 어느 쪽 공부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뭐 참선하셨어요? 윗바사나 하셨어요? 그렇지. 윗바사나를 조금 하긴 했는데 네. 그냥 마음 공부해서 네. 마음 공부가 워낙 많잖아요. 김기초 선생님 제자분께 네. 어디 산청인?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 중에 김기초 선생님 예. 오도송 한 번씩 나오고
성상가사님 아니, 보살님? 무슨 보살님? 저기 지금 나이 많으신 보살님? 여기 부산 사시는? 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 보살님? 사실 내리기라는 건 80대 그분하고 인연 있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말씀만 들었지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그러셨구나.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공부하세요? 지금은 아마 본인이 하시는 거는 같아요. 네. 어떻게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특정하게 잘 말씀을 안 하셔요. 네. 인연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 거기서 공부하셨어요? 그래요? 저는 직접적인 인연은 없고요. 이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분도 계셨구나. 제가 늦게 태어난 게. 예. 그리고 제가 모셨던 거사님이 한때 한 번인가 거의 한번 만나보셨대요.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도반분 가운데 한 분이 거기 보림선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많이 듣고 공감하는 바가 커요. 예.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선배 교사분 남편도 거기서 뭐 지금 뭐 다른 선언하고 계시니까 그래 그렇게 뭐 장시간 고생해서 오셨는데 뭐 드세요. 아유 릴라 선생은 이렇게 자분자분 대화도 잘하던데 난 대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세월 너무 조용하세요. 제가 너무 좀 대화하기 좀 힘든 스타일인가요? 어떠세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보살님은 이거 두 번째세요? 네, 어떻게 하시고 보살님? 소개 최희원님이라고. 일본어. 예예. 그분하고는 또 어떻게 하세요? 그분하고는 단월도에서 같이 수련했어요. 아, 친하게 지내니까 그분 요즘 뭐 하세요? 계속 학원 하세요? 학원 요즘 되나? 그래, 그러셨구나. 그래,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단학하셨어요? 그 외에는? 단학만 하셨어요? 뭐 건강 때문에 하셨어요? 꼭 그렇진 않은데 예. 그냥 어머니 친구 소개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수련. 그래, 이렇게 소개로 이렇게 와서 뭐 영상 같은 것도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예.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예. 밖에 딱 나갔는데 예. 앉는잖아. 제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세계에 뭐 깨닫지 못하면 뭐 이래 살 필요가 있겠나 이 정도로 예. 간절했는데 어느 날 자고 딱 일어나서 밖을 나갔는데 아 내가 깨달을 게 없구나를 예. 그냥 알아챘어요. 그게 언제쯤이었는데요? 몇 년 됐어요. 한 몇 년쯤? 몇 년 됐지? 3년? 3년?
잠이 깨서 예, 그냥 밖에 나갔다가. 나갔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아파트 조경을 딱 갔는데 예. 그 생각이 그냥 깨달을 게 없는데 그렇게 깨달으려고 찾아다녔구나. 그리고 어땠어요? 정말 깨달을 게 없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환상 자체는 네. 깨졌어요. 그냥 뭐 어떻게 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 동영상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에서는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 네. 사이에 네. 부딪힘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그게 꺼내려고 하고 근데 잠깐만요. 근데 깨달을 게 없구나 할 때 그 깨달을 게 없구나 할 그거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괴로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하고 어때요? 깨달을 게 없구나라고 내가 분명히 했을 때 하고 그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괴로울 때도 그게 변함이 없어요? 아니 계속 그렇게 깨달을 게 없구나라고 알아챘지만은 네. 계속 그렇게 부딪히는 게 네. 점점 힘들어. 처음에는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네. 부딪히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예민해질 때는 뭐 이럴 때일수록 더 네. 많이 좀 이제 좀 대화의 범위를 좀 좁혀볼까요? 보살 잠깐만 자리 좀. 여기 오세요. 네, 가까이 와. 선생님 가까이 가. 그 옛날 선생님이나 그래요. 요즘 선생님들은 그러면 잡혀가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여기 서로 보기가 편하니까. 깨달을 게 없구나가 그걸 깨달을 게 없구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 깨달을 게 없어요? 그냥 그때는 그때 말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도 네. 왜 깨달을 게 없다? 지금도 깨달을 게 없다면 왜 깨달을 게 없어요? 왜? 왜라고 생각 안 해서 그냥 깨달을 게 없구나를 그냥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냥 깨달을 게 없구나라는 게 뭐냐 네. 이거예요. 그걸 예전에는 그러니까 깨달으면 어떻게 이래 되는 상들이 있었는데 깨달으면 뭐 우리가 나름대로 네. 막 상을 가지고 막 있었다 하면 제 나름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렇고 네. 그런 상 자체가 네. 그날 이후로 그냥 없어져 버린 그냥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는데 네. 그럼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깨달을 게 없구나. 예. 그게 깨달을 게 없구나가 정확히 뭐냐 이거예요. 말과 생각 말고 깨달을 게 없구나가 진짜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완전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다는 게 그건 지금 말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 말로 설명 말고 진짜 완전하다는 게 뭐냐고.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지금 말이잖아요. 말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뭐냐고 직접적으로. 그걸 어떻게 그냥 존재하는 거. 그렇죠. 예, 이렇게. 모든 그건 다 말이고 그 모든 말들이 뭐냐면 그 모든 말들로 가리키려고 하는 게 이 사실이 분명하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이거라고 하는 게 분명하냐 이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저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이거 생각 아니죠. 예. 지금 버스 소리 들리죠. 저거 생각 아니죠. 예. 이게 내가 자체로 존재한다는 이거잖아. 이게 분명하면 깨달을 게 없다는 게 뭐냐면 이거란 소리야. 이건 깨닫고 안 깨닫고가 아니잖아. 물론 이거를 깨달았다 하는 거지. 깨달았다고 하면 이게 분명해요. 지금 생각 속에 또 답을 생각 속에서 찾으려고 그래.
왜냐면 이게 분명히 하니까 분명이란 말에 또 끄달리죠. 지금 이 이상 분명할 수 있어요? 손 한번 잠깐만. 손 때리진 않아요. 손등만. 손등만. 살면서. 어때요? 지금. 뭐 특별해요? 지금 이 특별하지 않다는 거 이거예요. 잘 봐요. 이러면 손등에 느낌이 나타나죠. 느낌 분명히 알죠. 근데 느낌은 분명히 나타났다 사라지고 변하잖아요. 근데 봐요. 이거 변하나?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보살님이 말씀한 살면서 사람들 만나고 괴롭고 변하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분명하기 때문에. 아니죠. 이게 왜 분명할까요? 이게 먼저 그러게. 나타났어요? 아니. 이게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고. 번뇌가 보리라고. 근데 우리는 이거 있을 때 이게 실제인 줄 알아요. 아, 이것 때문에 괴롭다. 근데 이것 때문에 괴롭다던 겁니까? 그것도 내 분별,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봐요. 지금 이 아무 생각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냥 맹맹하죠. 밋밋하죠. 여기서 그냥 이런 인연 따라 나타나는 헛개비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겨. 이게 헛개비인 줄 알아.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 손가락으로 뭘 가르치는 거야. 사기치나? 이런 거야. 근데 잘 보면 이게 진짜고 이런 것들은 가짜예요. 이런 것들은 인연 따라 나타났잖아. 그 다음에 머물지 않잖아요. 지금 본인을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없지. 예. 그거 어디 있어요? 없지요 하지만 분명히 있지요. 어디에 있냐고. 정보 속에서.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억과 정보는 어디서만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지나갔고. 여기서 얼마든지 되살려낼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그때 거기에만 이렇게 TV 속에 쑥 빠져들듯이 생각 속에 빠져들고 이걸 까먹는다니까. 이걸 망각한다는 거예요. 이 본래 자리를. 그래서 이거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 그걸 알아차리라는 둥. 놓치지 말라는 둥. 화두 놓치면 죽는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게 화두짜리. 근데 이게 분명한 사람한테 이건 놓칠 수가 없어. 네. 놓칠래야 놓칠 수 없어. 왜? 이게 나의 본래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손 한번 줘보세요. 아무리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연비해 보셨어요? 불로 뜸 같은 거 뜰 때. 할 때도 따끔하고 막 하잖아요. 별 일이 벌어져도 여기에 우리가 여기 의식이 느껴진 대상에 확 수축돼서 그렇지, 실제로 이거는 뭡니까? 그냥 이렇게 있어요. 마치 없는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없다, 모른다라고 잘못된 분별을 내리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아는 줄 모르는 거야. 알 것 하나도 없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깨달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깨닫고 나면 깨달을 것이 없네? 이거네, 이러는 거야. 요거, 근데 아직도 버릇은 뭐냐? 내가 분명히 따로 있고, 나랑 맞선, 나한테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이나 사건이 따로 있다고, 그게 뭡니까? 어디서 일어나요? 누가 만든 거냐, 이거. 어디서 경험되냐? 딴 데서 경험되냐, 이거. 향냄새, 찻잔의 따뜻함, 자기 감정. 여기서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사라지잖아요. 지난주에 여기 오셨었죠? 지난주에 진짜 왔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지난주에 왔다는 게 진짜 뭐냐고. 지난주에 난 분명 왔는데 당신 너 나 봤잖아. 그게 뭐냐고 진짜. 그런 사실이 있냐고. 사실이 있냐고. 결국 뭡니까? 기억이잖아요. 그림자잖아. 예. 봐요. 제가 하란 대로 한번 해봅시다. 미키마우스 알죠? 네. 미키마우스 귀를 한 도널드 닥을 상상해보세요. 상상돼요? 검은색 동그란 귀를 닫는데 눈 큰 노란색 주둥이에 파란색 해군복 입은 도널드 닥 그려져요? 근데 그런 건 없죠? 예? 근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인연을 주니까 상상해냈죠?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인식했죠? 자, 금요일 날 여기 왔다는 거 떠올려보세요. 도널드 닥, 미키마우스 귀를 한 도널드 닥하고 그
그 분명히 그건 사실이고 이건 허구 거짓이잖아 하지만 어때요? 진짜 느낌으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그린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니까. 그게 와도 온 바가 없다. 가도 간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왔다, 갔다, 봤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 분별이 실제로는 그 거짓이라고. 그런 일 없다고. 그런 인상과 기억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 약속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짜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인생 이야기가 있고 미래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근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줄 알면서 그걸 믿질 않는 거야. 그건 아까 내가 그 미키마우스 키를 한 도널드 닥이랑 똑같은 그냥 상상의 산물이야. 이미지란 말이야. 실제가 아니야. 실제는 뭐냐? 지금 이게 실제야. 근데 이 실제는 내가 그 기억을 갖듯이 가질 수가 없어. 왜? 이 실제에 의해서 나라는 것도 도널드 닥처럼 지금 경험되잖아요. 지금 자신 있다는 거 알죠? 그죠? 근데 그 자신이 있다고 하는 자신이 결국 뭐예요? 어떻게 자신 있다는 걸 알아요? 결국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손 한번 내봐요. 이걸 아는 거지. 그렇지. 느껴지는 것들은 허망하다니까. 변하잖아요. 그죠? 컨디션 조금씩 다르죠? 지금 이 순간도 달라져요. 근데 봐요. 그 미세하게 변하는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안 변하고 안 달라지고 아는 게 그게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다고 이제까지 믿었던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나에 의해 알려지는 것들이. 나는 뭡니까? 그것과 결코 둘이 아니지만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아프나 안 아프나 똑같이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안 아프면 안 아픈 줄 아는 지금 소리 듣고 있는 이거야. 여기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이 느껴지는 몸을 나라고 믿으면 10살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느낌이 같아요? 10살 때도 필요 없지. 제일 몸이 좋았을 때랑 지금 몸이 좀 뻑적지근할 때랑 비교해도 다르잖아요. 근데도 봐요. 그때도 이랬고 몸이 좋을 때도 이랬고 몸의 좋음에 이 소리 듣는 이 성품 몸의 상태를 아는 이 자각의 능력은 영향받지 않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막 혹시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있어? 건강하시네. 운동을 했어서 그런지 저는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속이 갑자기 쓰린 거야. 아픈 거야. 갑자기 왜 아프지? 열심히 밥을 빨리 먹고 좀 나았는데 그럴 때도 그 아픔에 이 아픔을 아는 것은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아이고 나 죽는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어도 그 고통을 아는 것은 고통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이 나고 그 고통을 받는 게 나라고 믿을 뿐이에요. 근데 나는 늘 변함없이 이렇게 있죠. 지금 버스 소리 잘 들리죠? 네. 내 생각 안 해도 이게 나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왼쪽 발바닥 용천에 이렇게 기 수련하셨으니까 의식만 닦으면 열감, 기감이 느껴지잖아요. 봐요. 예전엔 의식을 거기에 옮기기 전까지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의식을 옮기면 인연 따라 나요. 근데 봐요. 용천에 의식을 갖다가 장심에 의식을 갖다가 봐요. 용천과 장심 사이에 텅 빈 공간은 뭐예요, 그러면? 내 의식이 주의가 마음껏 움직이는 이 텅 빈 공간. 이게 이거예요. 이게 본래 나야. 여기만 나가 아니라 전체가 나요. 그래서 3개가 유심이다. 온 세계가 마음이다. 이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과거, 현재, 미래. 일체가 마음 아닌 게 없다. 그게 깨달을 게 없다는 말의 진짜 뜻이에요. 제가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럼 깨달았으면 불법이 꼭 마음이거든요. 스님이 불법을 깨달았다면 법을 전해야 된답니다. 법을 전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법이 물건이면 거사님은 차 한 잔 더 하시면 돼요. 마스크 벗으시고 차 한 잔만 더 하시면 돼요. 불법을 깨달으면 불법이 마음이라 그 불법이 곧 부처랍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사님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거예요. 아니 조금 잘 들어보시고 보살님이 이런 뜻으로는 깨달았으면 불법이라 곧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되면 불법이 곧 말이 불법인 게 아니라 거사님 왜 그러냐면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불법이 적하면서 불법이 이해 있다는 걸 깨달은 거는 불법은 곧 부친 습관물이가 당신 아니 거사님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아야 그 예를 드는 게 직접적인 얘기 저는 그 아니 좀 차분하게 그 차분하게 음성을 높이는 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 차분하게 좀 가만히 있으니까요. 그러면 음성을 높여야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높일 뿐입니다. 제가 이해합니까? 깨달았으면은 당신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좀 전체 다 무아합니다. 무아하기 때문에 거사님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아니 거사님 예.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인연이 왔지. 예? 인연이 왔지. 다만 아니 저 아픔을 얘기하는 게 아픔을 깨달았으면은 관세음보살이 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되었으면 주인들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저는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 거사님 틀린 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들어보시고 자꾸 반복된 얘기 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 내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다들 틀렸습니까? 다 공하다면은 관세음보살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와닿아야지. 거사님 자꾸 공부를 좀 더 하세요. 공부도 하지. 예, 하지만 그러니까 잠깐만 진짜 공부를 하시려면 그거부터 하심하세요. 진짜 하심하잖아요. 하심하길 말로 덮어주잖아요. 그치? 아이고 요즘 뭐 나쁜 게 있습니까? 그만하셔야 되겠네요. 공부 많이 해야지. 거사님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시고 선생님이 지금 이제 저랑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제가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거사님이 예. 왜 여기를 찾아오셨는지. 인연이 왔지. 저는 이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스님이 인연법에서 자, 인연이 첫 왔다. 번째 예. 저 스님 아니고요. 스님 아니십니까? 예. 그걸 아까 스님, 스님인 줄 알았지. 탈모예요, 탈모. 탈모님.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 한 번 보고 오셨다며. 한 번 인연이라도 한 번 깨달아버리면 그게 깨달음이지.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 저는 예, 이성순 돌아가신 전종 있지 않습니까? 정종문 아버지하고 바로 경매했고 깨달음이 이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공투시색이라는 말은 뭡니까? 공이 꼭 색이라는 말은 끝도 아닙니까? 예. 제가 틀린 말 그러니까 했습니까? 예. 아니요. 그럴 때는 이분이 깨달았다면 공을 깨달았다면 색을 얘기해주셔야지. 거사님. 교사님. 거사님. 좀 조용히 해주시고. 아니 스님이 말하니까 정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가르치시려면요 여기 말고 딴 데 가서 가르치시고 배우시려면 진짜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배우세요. 그럼 가르치라면 저 이상 머물 데 없네. 그럼 가겠습니다. 네. 더 이상 머물 데 없네. 저는 가겠습니다. 예, 이 잘 자리에서 살펴가세요. 그럼 저는 무슨 선임도 가고 얘기해보고 예. 머물 데 없으면 저는 혼자서 머물지만 머물지 않는 사람 사는 길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다 자세히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대 있고 예. 아직도 문과에서 1등하고 지금 근데 서사님, 저 저랑 한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빗으면 예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안타까워 사는 소리입니다. 혼자 안타까워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무슨 예. 죄송합니다. 조사하면서 제가 자, 알려드렸습니다. 먼 길 조심해서 가세요. 미안합니다. 예. 그래.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지금 이제 막 이런저런 이런 소동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때도 봐요. 뭐냐면 실제로는 많은 일들이 펼쳐지지만 변함없는 이 자리 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봐요. 결국 말과 생각, 그 말과 생각을 실제인 줄 알고 지키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고집하게 되고 집착하는 게 있게 돼요. 탁 놓아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탁 놓아버리면. 근데 아무리 놓아버려도 도무지 놓아버릴 수 없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까 보살님 말씀하셨던 이게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자기한테 분명해져야 돼요. 그럴 때 생각을 탁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그때
봐요. 여기서 막 뭐 이거 확 뒤집어 엎고, 예? 막 이거 펄펄 끓는 물을 막 뿌리고 그런 야단을 쳐도 여기 덤덤하게 아무 변화 없이. 왜냐면 이거 없으면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그 도드렸을 때 이 배경이 없이는. 예. 근데 사람들은 왜냐면 그게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느낌에 이렇게 시야가 축소돼 버리면 마치 이건 없는 셈 쳐버려요.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라, 집착하지 마라, 내려놓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허공처럼 활짝 열고 있으라는 게 이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이런 자각의 성품 속에 있거든요. 이것만이 흔들림이 없고 의지할 만한 진정한 자기 자신 또는 법인이 이런 말로 가리키려는 그거예요. 법이란 말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법법, 본래법이다. 옛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본래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3년 전쯤에. 그리고 나서 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 누구를 찾아. 가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 본문을 들었어요. 누구 본문을 들었어요? 그냥 장훈선가 본문도 듣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는 그건데 그 자기 편견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한테 예속되거나 그 사람 밑에서 뭐 평생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아까 말했듯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배움의 그 안목이 넓어지듯이 처음에는 왜냐면 불법을 84,000 법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 84,000이라는 건 모든 수를 이제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모든 게 불법이에요. 어떤 인연으로 들어왔든지. 근데 이 공부의 이제 구경의 지점이 뭐냐면 바로 이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이게 목적지고 이건 줄 모르고 여기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막 바깥으로 이 속에서 아무리 가도 무슨 수련을 해도 이 속에서 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아무리 수련해서 뭐 기감이 뭐 기운이 돌고 기맥이 뭐 다 뚫려도 이거는 가만히 있어요. 뭐 산매에 들어서 무슨 선정에 들어가도 이게 없으면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지나왔다는 거야. 지나왔어. 그럼 지나온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뭔가 더 이상 찾고 구할 게 없다는 것을 이렇게 자각한 사람, 그러니까 그걸 그 불교 전통적인 교리에서는 그 연각이라고 해요. 독각이라고 해요. 저 혼자 깨쳤다. 근데 그걸 왜 대승불교에서는 2승, 3승이라고 해서 폄하하냐면 성문 연각은 제대로 된 깨침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2승, 3승이 아니라 1승의 가르침을 얻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잡다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다 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요. 그래 처음에는 어떤 일정한 그런 밑에서 사람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거 하다 보면 분명히 한계를 느껴요. 자기가 분명히 이게 사람이 성장하면 나이가 16살인데 유치원에 계속 머무를 수 없잖아요. 뭔가 분명히 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다 보면 또 찾게 되고 찾다 보면 또 그런 그 수준에 맞는 그런 가르침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벽에 부딪혀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게 뭐냐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본래 자기한테로. 이제까지는 자꾸 뭔가 저 바깥으로 찾고 뭔가 바깥에 있는 무언 줄 알고 있다가 아무리 찾아도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얻은 것 같고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미진한 하나의 마지막 장벽 같은 게 와닿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따로 두고 있었던 사실을 이제 깨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냐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걸 나로 여겼기 때문에 멀고 가깝고 뜨겁고 차갑고 좋고 나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몸에 제한된 게 아니라 이 무한한 이 자리라면 갑자기 모든 그 상대성들이 여기서 평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갑고 뜨겁고도 옛날에 어떤 보살님한테 실험했는데 뜨거운 물하고 얼음물 넣어놓고 만져보라고. 그럼 뜨겁고 차갑고 무슨 바보짓이냐 하겠죠. 근데 봐요. 이거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안다니까. 딱 만졌을 때 뜨거워. 근데 뜨거우면 여기만 있지. 그 옆에 여긴 뭐 있냐. 차가워. 차가움, 뜨거움과 차가움 이것과 이것의 느낌 완전히 다르지. 근데 여긴 뭐 있냐. 그리고 손 떼봐. 잠시 차가움과 뜨거움이 생했다가 떼면 잠시 머물러요. 그 다음에 느낌이 달라져. 이쪽은 약간 뜨겁고 여기는 약간 차가울 거야. 시간 지나면 똑같아져.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느낌이 없어. 그게 뭡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죠. 원래 아무 느낌이 없었잖아. 그러다 인연을 만나면 느낌이 나타나. 그러니까 나타나는 색수상 행식 이런 것들은 얼마나 헛된 거냐 이게. 인연의 조건에 의지해 있잖아요.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봐요. 지금 이거는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아까 제가 그 뭐냐고 하니까 말하기 곤란하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뭐라고 말할 게 없어. 예? 그런데 그럼 없는 거냐? 아니야, 없진 않아. 분명히 있어. 묘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감정을 내가 막 행복이 넘칠 때나 아니면 막 고통 속에서 극심한 괴로움 속에 있을 때나 사람들이 여기에 매몰돼서 깜빡 잊어서 그렇지. 그때도 이 배경은 변함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상을 쫓던 마음을 회광반조, 돌이켜라, 그게 공부예요. 계속 여기에 멍청이 앉아서 차 마시면서 쓸데없는 농담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진정한 공부예요. 특별한 무슨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지금 봐요. 매 순간. 이게 영원이에요. 우리 삶은. 왜냐면 이 매 순간을 벗어난 삶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문제가 없다면 영원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순간을 놓쳤기 때문에. 과거 아니면 미래의 아까 미키마우스 머리를 한 도널드 덕 같은 과거 아니면 미래의 이미지가 여기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오랜 습관처럼 옛날에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야. 다음 달까지 뭐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집에서 쫓겨나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고 어쩌고 그게 뭡니까? 미키마우스 머리를 한 도널드 덕이라. 상상이라. 그때 꼬집어 봐야 돼.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살아있는데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는 여기서 그냥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그 그림자의 시선을 떼서 이 자리에 가만히 머물 바 없는 이 자리에 머물러 봐라. 더 이상한 건 이거는 본래 그래 된 거.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도 내가 이 헛된 이미지 대상에 쏠리던 주의를 어디에서 쏠리지 않게 하고 가만히 머무니까 난 본래 이랬는데 그제서부터 이상한 소리 본성이 어떻다는 둥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둥 이런 소리 들으면 그래 그렇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얻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지 이 단순한 거란 말이야 이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하지만 깨달을 게 없지 못 깨달았다고 하지만 못 깨달은 게 아니지 다만 이런 줄 모를 뿐이지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잘났네 못났네 할 게 없지 나와 남을 가르고 아네 모르는 애 자기만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고집 피울 게 없지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내리는 그리고 마치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이 방 안의 유일한 광원은 형광등이거든요. 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는 거랑 똑같지. 모든 우리의 감정, 생각, 모든 사물들이 그냥 이 마음의 빛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봐요. 실제로
우리가 대상을 보고 있으면서 보통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제각각 여기 이건 나고 이건 내가 아니고 이거 대상만 알아.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양수겹장이에요.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산은 그냥 산이었고 물은 그냥 물이었는데 공부를 하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근데 진짜 공부를 마치고 보니까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물이더라. 이 말이 뭐냐면 처음에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전부 차별 속에만 있어. 그러다가 딱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전부 마음이야 라고 아까 극에서 극으로 움직인다는 게 그거예요. 차별에만 떨어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전부 공입니다 이러는 거야. 전부 다 비었어. 뭐 어쩌고 그런 게 법에 집착하는 거야. 근데 진짜 거기서 또 한 바퀴 하다 보면 앞불싸는 거야. 법이라는 것도 또 다른 차별이었던 거야. 그래서 딱 그 평등과 차별이라는 그 분별을 딱 놓아보니까 평등한 가운데 차별이요. 차별이 있는 가운데 평등. 그게 사는 예전 그대로 산이다 이거. 산은 산이 아닌 자리에서 사는 예전 그대로 산인 채로 펼쳐진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깨닫고 나면 뭐가 되거나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하자면 그런 말 자주 했는데 일요일 날 깨달아도 월요일 날 출근한다고. 직장 상사 앞에 가서 내가 깨달았다니까 이 사람이 이런 게 안 통해요. 사직 썼어. 월급 받아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그런 것이지. 깨달았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그게 뭐냐 깨달음을 따로 두는 거야. 일체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그래서 유별난 짓을 안 하는데 그래서 깨달음이 목표가 되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눈을 어둡게 만들어 맹목을 만들어. 그래서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들어요. 너무 현실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나 도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 똑같이 맹목이긴 마찬가지예요. 진짜 광대한 것을 놓치고 시선이 너무 좁혀져 있어. 자기 생각, 편집에 가까운데도 그걸 자기는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 똑같아요. 군맹이 무상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맹인 무리가 코끼리를 어루만진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편견, 단견에 어루만진 거예요. 일체를 탁 내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조그만 것을 하나 내려놓았을 뿐인데 전체를 얻는다 이거예요. 전체를. 안다 모른다 시비를 그쳤는데 그제서야 그 모든 시비의 당체 근원을 꿰뚫어 버린다. 철두철미란 말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싹 이 한도로 그냥 확 꿰뚫어 버린다. 그러면 여기는 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입도 뻥끗 못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 따라서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왜 사람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한지 오늘 좋은 예를 봤어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낭인처럼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에 미쳐가지고 낭인처럼 이리저리 떠돌면서 여기서 저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만의 뭘 쌓아놔요. 저장강박증 걸린 사람들처럼 잔뜩 그런 직연들만 쌓아놓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왜 사람이 중요하냐면 사람이 공부에 그 사람이 아니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온 매무새를 이렇게 가다듬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자기 아상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문에 그런 말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무사자오는 사마외도다.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닫는 사람들은 삿된 마군이요 외도다.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어느 분한테 공부를 지도받았습니까? 어떤 식의 공부를 해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하려고 이렇게 선볼 때 어느 집안이고 형제는 어떻게 되고 어떤 가문인지 아는 거랑 비슷해요. 뭐 그런 게 무슨 대단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느 정도 저 사람이 그런 편견들 잘못된 악지 악각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아 저런 사람 저런 단체에서 저런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런 오해쯤은 안 하겠지. 예, 근데 워낙 사람들이 왜냐면 사람들이 절대 탐낼 수 없는 게 이거거든요. 전부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서 풍요와 번영과 건강과 행복 이런 걸 원하는데 마음 공부한다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정한 풍요와 번영과 건강과 행복은 그런 것에도 흔들림 없이 그런 것에 집착 없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근데 그런 걸 그거는 뭐냐면 세속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원하는 마음이 있는 한 마음은 쉬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행복하게 늘 어떤 조건에도 어떤 조건에 의지함 없이 행복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행복을 바라지 않는 상태. 예. 그 이상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세. 그건 집착이 남아있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 우리의 불행, 고통,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것, 없는 것을 내가 원하거나 있는 것을 거절할 때만 괴로움이 생겨요. 없는 걸 원할 때, 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아.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것 좀 가졌으면 괴로움이야.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이런 감정 2번 다시 느끼고 싶잖아. 그게 끌어당기고 밀어당기는 힘이 드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다. 보통 왜 자꾸 이 마음 공부 이미지 하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냐면 그건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 그 육조단경에도 좌선이란 게 앉아있는 모양새가 아니라니까. 바깥으로 모든 인연에 끄달리는 마음을 쉬어버리는 거고 안으로 이렇게 자기 내면에 끄달리는 마음을 쉬어버리는 게 그게 좌요. 그게 선이다 그랬거든. 꼭 앉아있다고 앉아있으면서 막 혼자 내면에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좌선이 아니지. 차라리 그냥 바쁘게 일하는 사람만 갖지 못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인연을 찾아서 오셨으니까 이 사실을 왜냐면 이게 보통 초점이 맞는다. 또렷해지기가 극히 어려워요. 왜냐면 쉽게 망각해요. 쉽게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왜? 아무 이런 대상들처럼 또렷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거에 느껴지는 감정이나 감각이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반응하는 게 우리의 평생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 그 조건 하에서 이제 흔들림 없는 이 자리에 머물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새롭게 반응하는 걸 배우려면 아주 지금부터 그게 그래 훈습의 과정이라고 공부는 결국 그게 수행 불행이에요. 부처님의 행을 수행한다. 이 깨친 뒤에 깨달음에 의지해서 이제 행하는 거예요. 어떤 걸 실제 대상을 추구하던 그런 욕구로서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 자연스러운 성품이 인연에 이렇게 반응하는 그걸 이제 마치 뒤따라가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자아라고 하는 게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시부도에서는 소 먹인다 그랬어요. 소를 길들인다. 저쪽으로 가려면 고삐를 잡아당기고 저쪽으로 가면 고삐를 잡아당기면서 정신 차리게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노력과 그런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 애를 써야 되고 그 애쓰는 과정이 공부의 과정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애쓸 수 없는 지점 모든 그 노력과 수고가 멈추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뭐냐? 자기 저 선사들이 2번, 3번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까지 경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경계 얘기를 안 하는 게 뭐냐? 이제 확 쉬었다 이게. 그래서 따로 막 이렇게 뭐 그런 게 없어요. 그 기독교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많은 교회 벽에 이런 거 있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언구에 걸려서 나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 특정한 인물인 줄 알지. 자기한테 있는 이 나일 줄은 몰랐지. 진정한 의미, 우리가 잘못 동일시하고 있는 이 나 말고, 그걸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면 육적인 나. 그 말고 성령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쓴다. 이게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나라고 하는 나다. 모세 앞에 나타난 여호와가 모세가 이름을 물어보거든요. 누구냐고? 그러자 I am that I am. 식계란 영화 보셨어요? 찰턴 헤스턴 수염 나고 그만 거기 막 그 옛날 그 특수 효과로 막 나무에 뭐 벌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성우의 목소리 I am that I am. 나는 나라고 하는 자다.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뭐 번역은 여러 가지인데 근데 그건 말이고 자기 경우예요. 봐요. 분명히 소리는 있어. 근데 소리 듣는 자가 있냐 이거예요. 봐요. 소리 듣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 없이도 이 경험이라. 이게 I am that I am이라. 진짜 이게 나라. 그러니까 여기엔 근데 나라는 이름도 안 붙지. 예.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들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미세한 감각을 잡으려고 그래. 내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 감각이 자나깨 하나 유지돼야 된다고. 어떤 딱 이걸 붙잡으려고. 붙잡으면 붙잡힌 거예요. 여전히 이게 애착한 이게 아상이 안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공부 버리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깨달음 버려라. 깨달은 게 없어야 된다.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깨닫고 나면 깨닫기 이전과 동일해진다. 옛 선사들의 그게 암호 밀령이에요. 이걸 진짜 체험한 사람들은 알아보게 구석구석에 숨겨놨어요. 티벳에 보면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티벳에서 깨닫고 나면 파드마 삼바바 같은 사람들이 숨겨놓은 경전을 발견한대. 그렇게 발견하게 된대. 그 말이 뭐냐면 그거예요. 안목이 열리면 이제 알아본다 이 말이야. 알아본다. 경전에 있던 파편적인 원구들이.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공부를 스스로 점검해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왜 좋은 벗에 의지해서 왜 이제 불교를 기본으로 했을 때 불법 승가의 필요성이 왜 필요하냐 이게 승가가. 예?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달은 자의 가르침만 있으면 내 혼자 하면 되지. 왜 옆에 있는 사람 귀찮고 사람 인간관계 뭐 괴로운데 왜 해야 되냐. 바로 그거 문제예요. 여전히 그게 마른 지혜의 공부는 그렇다고 현실을 떠난 공부야. 자기 세계 속에 자기 관념 세계 속에 또 다른 관념으로 그냥 인테리어만 교체한 거에 불과한 거야. 진정한 의미에서 공부는 뭐냐면 그 아르마리의 집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모든 집을 때려 부순다는 거예요. 예. 저 초기 불교 부처님 오도성도 그랬잖아요. 집 짓는 자예요. 내가 이제 너를 보았다. 이제 더 이상 집을 못 지을 거다. 계속 집만 짓고 있다니까. 그 속에 들어앉아 있어. 그래서 마음을 허공처럼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하거든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울지라. 화엄경 개성에도 그런 말이 나요. 텅 비워라. 텅 비운다고 하니까 뭘 자꾸 퍼내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본래 텅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체험이거든요. 공체험이라고 하는 게 나도 사라졌어요.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텅 비어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인 그 묘사를 할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의식의 내용물이라는 건 없어. 근데 이게 의식 그 자체로 마음 하나로 가득 차 있다는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할까? 기수련하신 분들은 이제 그 기운이 뼈마디 골수까지 이제 기운이 가득 차면 이게 마치 팽팽한 풍성처럼 이게 빵빵해지는 그런 느낌처럼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건 감각적인 거고 이건 감각적인 느낌은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이건 무상이거든. 상이 없어요. 근데 억지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진공묘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은 여기 허공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네 하잖아요. 그건 내용물이 비었다는 거지. 없다는 게 무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뭘 집어넣어도 이 텅 비어 있으면 점령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 걔네들은 인연 따라 오고 가지만 그러니까 걔네들이 힘이 없는 존재들이지. 왜냐면 걔네들은 들어왔다 나가거나 나타났다 사라질 테니까. 근데 텅 비어 있으면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 불변하다 이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바로 이
말하자면 우리의 본성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것을 보고 또 보고 맛보고 또 맛보고 맛보고 그래서 점점 이것과 나하고 이것을 이렇게 들여다 관하고 있는 나하고 관조되는 이 법하고 이렇게 더 이상 거리가 없이 탁 이렇게 그게 이제 타성의 일편이다 이거예요. 그 옛 선사들 뭐냐면 내가 40년 만에 드디어 한덩어리를 이뤘다 이런 소리 한다고 해요. 왜냐면 여전히 그래도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공부한 사람 솔직한 심정이에요. 뿔따고 나고 감정에 막 끄달려가지고 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그제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빠르고 그런 잘못된 버릇이 점점점 사라져 간다는 게 공부한 사람들의 좀 다른 점이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자리가 아무런 그 단계나 점차가 없어요. 본래 그래. 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보면 점차가 있어요. 지위 점차가. 소승에서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하는 것처럼 아 이거구나 하고 이 성인의 대를 이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분별망상 저 윤회 속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불안 그 다음에 이제 배움이 끊어진 아라한 이런 것처럼 보살도 제8부동지 불태전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돌고 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제8부동지 불태전지에 이르면 더 이상 이제 뒤로 너 빠꾸는 안 돼. 예. 그러면 공부가 이제부터 그 순풍에 돛단 듯이 옛사람들은 뭐냐면 얼음 빙판에 바가지를 밀듯이라고 해요. 걸림없이 쭉쭉 나간다. 쭉쭉 나가.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한동안 막 이렇게 기랑 떴다 가라앉았다 했던 것이 잠시 무풍지대 같은 데도 걸리기도 하고 막 그 공부에 염증이 나고 2번 다시 내가 이 공부 하나 봐라 뭐 이런 혼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마약 중독이나 담배 금단 현상이 일어난 사람들이 막 자기 내면에서 펼쳐지는 고통에 막 하듯이 그러다 보면 결국 뭐냐 익숙한 과거 습관으로 간다. 그걸 붙잡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집단이 필요하다. 집단.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누군가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훨씬 이 길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봐요. 혼자 있으면은 공부 힘이 안 생겨요. 왜 예전에 봐요. 로마 시대에 그 사자밥이 되는데도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왜 모였냐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면 뭐 밥 줘서? 옛날 초기 교회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진짜 목숨 내놓고 걸리면 대부분 노예거나 막 비천한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에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검투사들 사자밥이 됐을지라도 거기 간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만이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화를 느꼈기 때문이지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생각에 가려요. 근데 그 상담에서도 집단 상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마음 공부 프로그램에도 대부분 그 집단 상담 그런 심리 그 방편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혼자 있으면 잘 안 돼. 이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서로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마치 저는 잘 모르는데 KT 기지국이 막 여러 군데 있으면 신호가 막 데이터 전송이 빠른 거와 똑같아요. 근데 띄엄띄엄 저 산속에 하나 있고 기지국이 있으면 이게 막 3칸, 2칸, 3칸 뭐 3G, LTE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모여서 서로 미약하지만 서로 이렇게 하면 이 힘이 서로 이게 상즉상의 어쩌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강연하는 사람, 저는 교사였기 때문에 그걸 일찍이 느끼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한 8알이에요. 네? 듣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딴짓하면 말하는 사람이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야. 영적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혼을 쏙 빼놓고 그게 차력의 비밀이거든.
자기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힘을 이렇게 당겨서 쓰는 거예요. 예. 그래 잘못 이용하면 그래서 그런 카리스마 있는 그런 지도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 마음이 왜냐면 실제로는 혼자 있으면 자기만의 세계 속에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좁은 영토 속에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탁 국경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본래 자기 의식의 영역보다 훨씬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자석 옆에 자꾸 핀셋 같은 거 자꾸 붙여놓으면 얘도 저절로 자성을 띠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모인 다음에 충분히 그런 다음에 다시 흩어져요. 그래야 돼. 이게 흩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뭐가 생겨요. 하이어르키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그러면 또 다른 이상한 관계가 생겨요. 그러기 전에 그래서 아주 소수의 조그마한 이런 모임에서 이런 모임들이 이렇게 퍼져나가야 돼요. 이렇게 한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은 이 힘이 본인 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꾸 강조해 줘야 돼. 이건 자기 경험 속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봐요. 보살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서로 만남. 근데 봐요. 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이 속에서. 제 마음이라고 하는 제 마음의 영역이 느껴지면 생각할 필요 없이 자기 경험을 믿어봐요. 지금 자기의 지각이라고 하는 자기의 인식, 자기의 자각의 장이 지금 내 주위에 있잖아요. 아무 노력함 없이 다 알잖아요. 여기에 몽지라는 인간의 자각의 영역하고 충돌이 있냐고. 경계선이 있냐고. 온전히 보살님 혼자만의 자각이 무한하다는 사실이 지각이 돼요. 그거예요. 자기 마음속 세계라. 근데 보살님은 그렇죠. 저도 그래요. 이 사람도 그래. 저 사람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래. 이게 화엄돌이라. 하나가 다요. 다가 하나야. 제각각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다 제각각이고 평등한데 다 차별이고 차별인데 딱 하나야. 둘이 없는 물건이야 이게.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어. 이거밖에. 둘이 없어. 그래서 이게 무가부란 말이에요. 제일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홀로 존귀하다. 오직 이것만이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왜? 둘이 없는 물건이야. 컵 이런 그런 둘이 없다. 창작 예술 작품을 안 낸 거 이런 공장에서 찍어낸 거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대상들보다 훨씬 더 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을 세속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로서 이렇게 보면 이건 누구나 다 똑같고 이건 아무 노력해도 있고 이건 아무 힘도 없는데 이렇게 판단한다고. 뭐 이거 알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나? 여전히 뭐 내일 또 출근하면 또 싸워야 될 사람이 있고 밥벌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돈벌이도 안 되고 막 그런다고. 그건 세속적인. 왜냐면 맹목 속에 갇힌 거예요. 이것밖에 머리에 떠오르는 이 대상들에만 마음이 가 있고 이 광대한 여긴 고통이 없어요. 내가 진짜 10원 땡전 한 푼 없고 저 부산역 길바닥에서 오늘 밤을 샌다 할지라도 요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내가 특정한 그런 판단, 분별을 믿게 되면 나는 그 분별이 이끄는 그런 감정, 연쇄작용으로 계속 그걸 느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고대 광실 같은 무슨 재벌집 회장 무슨 침대에 누워있건 부산역 바닥에 라면 박스를 깔고 누워있건 실제로 변화온 건 내가 진짜 경험하고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속에서 모든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특정한 나라고 하는 이 인간 개체가 그것을 경험하고 소유하는 것처럼 시비분별하고 그걸 믿어버린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 모양 없고 아무 느낌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느낌과 모양을 만들어요. 그게 자업자득하는 거예요. 자작자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짓고 있다는 사실 자기 몰라요. 결국 나도 모르는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 집착 때문에 어떤 것은 강렬하게 원하는 거고 그 강렬한 원함이 바로 불만족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어떤 것에 대한 극도로 혐오하고 극도로 분노하는 거라. 저항하고 있는 거야. 그게 또 불만족의 고통인 거야. 예. 근데 한번 마음을 열고 가만히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해요. 이상하게 막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이 시야라고 하는 게 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이라는 게 막 이렇게 좁아졌다, 겨자씨처럼 좁아졌다, 허공처럼 넓어졌다는 거 분명히 아시죠? 어떨 때는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해도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을 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러고 하고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는데 자기 마음에 이렇게 협소해졌을 때 누가 별것도 아닌 자극하면 이게 와장창 자기 세계가 파괴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빡친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확 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려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또 후회가 밀려오고. 그때 그래서 더 이상 좁아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좁아들지 않게. 그러려면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방아착. 그러면 이건 놓칠 수가 없어요. 내가 엉뚱한 걸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쥐고 있으면 놓친 거예요. 왜? 이거밖에 맹목 이렇게 된 거예요. 좁은 시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멀리 두거나 아니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랑 아무 상관없네. 이렇게. 그걸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관하라.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라. 지켜본다는 거 뭐냐면 이것이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현상들은 이 자리에서 그냥 경험, 아까 미키마우스 머리를 귀를 한 도널드 닥처럼 이렇게 환상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사라질 자리도 이 자리밖에 없어. 생멸하는 이대로가 불생불멸이에요. 웃기는 소리야 이게. 그리고 요것을 지키기가 참 힘들다. 왜냐면 잘못된 동일시에 자꾸 굴러떨어진다 이게. 그래서 그 마음, 본래 마음 지키는 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다. 뭐 수행이랍시고 막 화두 들고 뭐 호흡 지켜보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화두를 들고 호흡을 지켜보냐. 이거 놓치지 않겠어요. 결국엔. 자, 또 언젠가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왜? 냄새를 피우면 꼬여요, 꼬여. 사람들이 속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그러지 말아요. 이제 좀 잘 따져보고 그래야지. 탐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구업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탐낼 만한 뭔가 있으려니 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칫하면은 제가 제 동영상 본 사람들은 제가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는 건 테러범들의 핵폭탄 제조 기술을 올리는 거랑 똑같다고. 설마 뭐 그럴까 하겠죠. 근데 자칫 오해하면 정법의 인연을 오해한다고요. 오해한다고. 세상의 인연에 어떻게 따르다 보니까 이제 인연이 그리 돼서 제가 이제 억지 춘향은 아니고요. 억지는 아니니까. 제 나름대로는 어제 그 노고사님 옛날 그 음성 파일 들으면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 우리 저 부부한테 뭐 그럼 안 피곤하냐고. 직장 생활하면서 월화수목금 5일하고 주말에는 지방 가고. 근데 우리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무서운 거예요. 명함도 못 냅니다. 명함도 못 내밀어. 80 노인이 그때 어제 들었던 게 87세 때 이빨은 다 빠지죠. 제가 81세 때 뵀거든요.
81세 때 뵀을 때도 이쪽 이빨이 덜렁덜렁 매달리고 거의 치아가 없으셨어요. 그때도 발음이 샜는데 그때는 어제 들어보니까 더 발음이 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제가 그때는 그 회상을 떠났기 때문에 뭔 일인지 모르는데 우리 거사님 91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87세 아마 병원에 입원하시던 모양이야. 그러면서 당신이 그러시대. 내가 요번에 잘못되면 죽을 거고 요번에 몸이 괜찮아지면 조금 오래 살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병상에서도 쉬시라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금강자리, 이 자리. 저는 그분을 한 7년 이렇게 곁에서 매주 뵀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슨 저같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세속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맨날 하는 얘기가 요즘 공부하는 사람 없냐? 공부하는 사람 있으면 자기 좀 소개시켜달래. 2년 좀 맺게 해달래. 공부하러 온 저한테. 저 속으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보시는 눈이 있어서 저놈은 공부 못할 놈이니까. 그게 아니라 늘 공부하는 사람 없냐, 공부하는 사람 없냐. 누가 공부하는 사람 있다고 하면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고. 끝없이. 제가 전에 들은 얘기로는 마지막까지 2가지 버전이 있대요. 저는 근데 그 마지막을 이렇게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어떤 분은 마지막 가시면서 이러고 가만히 앉아 가셨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마 뭐 팔을 움직이신 것 같아. 춤을 췄다고 해석한 사람도 있고. 차오 씨가 여기는 다 굳어서 말씀 못 하셨으니까. 그럴 때 저는 발가락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40대 후반에 양치질 하다가 이 소식이 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91세면 그리고 평생 그 길을 옆길을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공부할 거 없다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아 진짜 공부할 게 없으면 놀아야지, TV 보고. 아닙니다. 공부할 거 없는 가운데 24시간 365일 늘 공부해야 돼요. 이 도심이 떠나면 안 돼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자나깨나 됩니다. 간절하고 간절하란 말이 결국 그 말이에요. 간절해라. 그럼 본래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간절하면 나의 그 아상, 인상, 그 상에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엔 공부가 나를 잡아 당겨요. 못 벗어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매혹된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학교 학급문고에 장 크리스토프 전기가 있었어요. 로맹 롤랑의 베토벤 이야기 각색한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참 그 감동적으로 읽었던 모양인데, 나이가 들어서도 이 공부는 자기 힘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공부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누가 나를 자꾸 불러. 마치 지구가 태양의 인력권을 못 벗어나듯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건 줄 몰랐던 거예요. 바깥에 따로 있는 건 줄 찾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부르고 있었다. 내가 간절히 나에게 이 자기가 독자적이고 따로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있는 이 미련한 나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이제 고개를 돌린다고요. 방향을 돌려. 그래서 자기가 나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모든 동서고금의 신화 전설 철학의 영겁획이니 귀관이 집으로 돌아간다.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세속말에도 죽는 걸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왔길래 돌아가니? 분명히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부모가 낳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의 본래면 뭐니? 부모가 낳는 건 2번째 문제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 예? 탁자를 또 칠까요? 그 손가락만 아프고 별 소득이 없어요. 너무나 명명백백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예, 자기 생각에 가리고 대상을 쫓는 마음에 미혹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 줄 몰랐던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그러니까 늘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이거예요. 다만 이와 같다. 예? 그러니까 여기 입도 뻥끗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순간 전부 사람 속이는 짓이야. 예. 전부 사람 속이는 짓이다. 예.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양 없고, 예, 본래 자기한테 아무 부족함 없이 갖추어져 있는 걸 이걸 알아볼 수 있게만 한다면 그런 업쯤이야 얼마든지 짓겠다 이게. 그리고 그런 인연이, 이런 인연이 봐요. 우리가 지금 이 따로 우리들만 이렇게 따로 이러는 줄 알죠?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예를 들어서 훈상과사님 회상처럼 이런 모임이 없었다면 이런 모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 훈상과사님 회상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누군가 또 공부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게 상가예요, 상가. 그래서 삼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의 이 모임이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이게 끝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나같이 미혹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인연이,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옷깃 한번 스칠 수 있는 인연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부처님과 나 사이에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인연과 법의 지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뭐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전 퇴직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하루 종일 밤낮 가리지 않고. 퇴직 얼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학교만 더 다니면 돼요. 1년? 아니요. 한 번에 4년씩. 이제 4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네, 그래, 제 속의 인연, 제가 30년 동안 책임져야 될, 제가 맺은 인연 다 책임지고, 그러면 조금 이제 가벼워지면, 그때 다른 인연에 또 해서 제가 갚아야 될 게 많아요. 제가 받은 게 많은 사람. 그 받은 것을 다시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가야지.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